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주자에게 전통문화 발전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독실한 불자라고 밝히며 정부가 불교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가 1961년에 조성한 대형 궤불을 대웅전 앞에 모시고 궤불제를 봉행했습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제를 하루 앞두고 6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글날을 앞두고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기증한 석보상절 권 20, 21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한글과 한자 발음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훈민정음 패레본의 고향인 안동 광흥사 주지 범종스님을 만났습니다. 훈민정음 패레본이 사라진 이유와 영화 나란말씀이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동국학원과 인수합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육부의 합병 인가 절차 등을 거치면 동국학원이 운영하는 선화여고가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학교로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첫날 보내드리는 BTN 뉴스입니다.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독실한 불자라고 밝히며 문화 창달을 위해 정부가 불교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스님은 경선 과정의 어려움을 격려하며 처염 상정의 연꽃처럼 청정함을 잃지 않고 원칙을 지키되 중도를 잃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지만 물들지 않듯이 한다고 그 연꽃을 불교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후보께서도 원칙을 중시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또 원칙만 가지고 또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잘 중도를 지켜서 국민들의 큰 여망을 실현시켜주게 됩니다. 이어 다문화 다종교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종교 간 화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종교를 비롯한 화합과 소통의 중요성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통을 계승하고 창달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불교와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창달해야 된다고 하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종교 중에서도 우리 불교가 전통문화 계승과 창달에 제일 앞장서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큰일을 하시게 되면 우리 민족의 전통과 그 민족의 혼을 잘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창달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드립니다. 이후 비공개 예방을 마친 윤석열 전 총장은 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잘 새기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하면 다 뜻을 이루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그러고 정치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잘 오늘 새기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머니와 집안의 불심을 강조하며 전통문화와 불교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밝혔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하고 다 아주 독실한 불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정치하기 전부터도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우리 불교가 또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종교뿐만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불교계가 맡고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홍준표 의원의 추격을 견지하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야 양강 구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삼각산 도선사 새 주지에 조계종 호법부장 태원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도선사 주지에 태원 스님을 임명하고 서울 북구포교 거점 도량으로 선대 스님들의 과업을 잇고 포교에도 전념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태원 스님은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하고 전 주지 스님에 이어 대중을 외호하며
포교에 전념하고 종단의 뜻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도선사 전 주지 도서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지역 포교는 물론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가 1961년 조성한 대형 궤불을 대웅전 앞에 모시고 궤불제를 봉행했습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제를 하루 앞두고 6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는데요. 산사음악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야단법석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인 스님들이 정성스럽게 이윤한 궤불이 야외에 마련된 법석 위에 펼쳐집니다. 화려한 색감과 수려한 모습의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내자 사부대중은 환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1961년 불화장 일섭 스님과 13명의 화원들이 조성한 궤불은 코로나19 종식을 바라며 60년 만에 대중 앞에 공개됐습니다. 지극히 어렵던 경제 여건 속에 송감 면민과 신도들이 여름에는 보리 한 대, 가을에는 쌀 한 대를 원납하면서 음력 6월 25일에 완공되니 이를 정망하여 봉안하며 기념 촬영도 하였습니다. 사람 나이로 60년 회갑을 맞아 딱 5일간만 공개되는데 송광사는 삼보의 존귀함을 알리기 위해 천리길 떠나는 순례단을 응원하기 위해 출발 하루 전 궤불제를 열었습니다. 전국의 다인들도 차 공양을 올리고 시음회와 찻자리도 열어 우리 차를 알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 궤불제를 모시면서 한국 선차의 본고장답게 전국의 유명한 차인들이 다양한 찻자리를 펼치면서 송광사의 예전 다풍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방장 현봉대종사는 야단법석 어원의 의미를 설하고 궤불전에 코로나19의 종식을 발언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야단법석입니다. 이어 열린 산사음악회는 김묘선 선생의 승무와 퓨전그룹 지음의 연주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송광사 사부대중은 오랜만에 야단법석을 열고 전쟁 직후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조성됐던 궤불 부처님의 환갑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글날을 앞두고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기증한 석보상절 권 20, 21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한글과 한자 발음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수양대군이 불심이 깊었던 모친 소헌 왕후의 명복을 기리고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설법을 묶어 한글로 엮어낸 책 석보상절 권 20, 21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석보상절은 총 24권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권 20, 21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권 6, 9, 13, 19와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권 23, 24와 같은 판본입니다. 김동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세종 때에 한글 금속 활자로 펴낸 초간본으로 연구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석보상절 단계에 이르면 그 아리아가 모음하고 만났을 때는 직선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조선 전기의 국어 표기법이라든지 훈민정음의 사용례들을 알아내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석보상절의 한글 글씨체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이 굵고 직선적인 도둠체로 썼고 아래 아자의 경우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점으로 유지했지만 한글 모음, 의와 이가 결합할 때는 직선으로 사용했다는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석보상절은 한글의 연구적 가치 이외에도 불교 문화 연구에 대한 가치도 특별합니다. 흔히 유교의 국가로 알려진 조선시대지만 왕실에서는 고려의 전통이 남아있어 불교 문화가 이어졌고 석보상절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의 왕실에는 그 불교를 숭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그 왕비가 돌아가시니까 그 당시 수양대군한테 명을 내려서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
부처님의 일대기와 설법을 정리한 책을 내라고 해서 나온 책이 석보상절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석보상절이 그동안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알려져 왔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가 실제로 책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의미가 깊다고 전했습니다. 김동호 학예연구관은 고 이건희 회장 유족들의 기증 덕분에 전시가 가능했다며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국민들이 한국 문화 정수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석보상절 권 20-21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중근세관 조선 1실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네, 스님. 안동 강흥사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라졌고 현재 어떻게 됐는지요? 지금 현재 있는 상주본이라 하는 것도 광흥사본이라고 저는 보고 지금 간송에 있는 이 간송본도 역시 광흥사에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쨌든 광흥사본이라 이렇게 해야 맞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누군가가 훔쳐서 팔았다 이렇게 법적 증언되면서 지금에 있는 언론이나 많이 이슈화되는 상주본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도굴범이 훔쳐서 어느 작물한테 팔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때 당시 조 씨라는 골동품 하는 분, 그 다음에 백기 씨라는 이 분에 의해서 2007년도에 우리 집 수리하다 나왔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광흥사에서 그걸 훔쳐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 되게 된 게 지금에 있는 상주본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광흥사본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강흥사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책이 바로 이제 간송본입니다. 그래서 국보 70호이기도 하고 지금에 있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 상주본하고 간송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사실은 이 간송본은 사실은 이 낱장 두 장이 없이 원래 이제 여기만 이렇게 있던 것을 전영필 선생이 사갔을 때는 이 뒷장만 있었던 거, 앞장 두 장은 바로 이제 이용준 씨가 이렇게 이제 다시 썼던 겁니다. 그런데 상주본이라고 하는 그 상주본은 이 완질 자체로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로서는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흥사는 훈민정음 해례본뿐만 아니라 한글로 적은 많은 불교 경전을 간직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신미대사의 제자 학조대사가 있습니다. 학조대사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신미스님의 제자인 학조스님이 여기에 이제 이 에레남이라는 곳에서 출가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중대사라는 곳에서도 주석도 하셨었던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광흥사는 국가의 원당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왜 한글이 바로 이제 스님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것을 제가 이제 증명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광흥사하고 연결됐던 것이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중수기입니다. 1829년도에 중수했던 중수기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면 광흥사적 신라고 차리고 조의 조선의 국가의 원당이었고 대명시에 인효황후가 권선책 구책을 여기에다 보냈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시급 세종대왕 법화경 친서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필 각기에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왕이 하사된 물건만 따로 모시는 정각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한글은 바로 이제 스님들이 역할이 컸다라고 이제 했던 게 바로 이 신미스님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부분 한글 하면 집현대 학자 내지는 세종대왕 단독으로 지었다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의 조력자가 있었다는 게 바로 이제 그 스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불경이라든가 은혜들은 다 이 훈민정음을 은혜했을 때 왜 억불 순기 정책을 했던 성리학을 국교로 썼던 그 시대에
불교를 탄압했을 때 왜 불교 경쟁을 많이 했었느냐? 바로 이 왕실에서는 바로 대부분 다 불교를 신앙을 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석보상절을 이제 최초 언해하게 됩니다. 석보상절은 바로 이제 신미 스님과 김수원 내지는 이제 이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 해서 홍준이란 여러 9명에 의해서 석보상절을 바로 만들게 됩니다. 다음 이 석보상절을 보고 난 이후에 그걸 감동을 해서 김수원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김수원이가 누구냐? 바로 이제 신미스님 친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신미스님 친동생인 김수원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월인청강지국을 다시 짓게 됩니다. 이제 영하 나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년 전 영하 나란 말씀이가 역사 왜곡 논란으로 조기 종영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스크리트에서 기본적으로 이 한글은 원류가 한 70~80%는 다 거기에서 오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글이 산스크리트에 기본적으로 골격이 되느냐? 바로 고려 때 3대 화상, 지공, 나홍, 무학으로 이루어져요. 이 지공 스님의 이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공 스님이 바로 인도의 스님이에요. 인도에 당시에 이제 이 이슬람들이 이제 인도를 침공하고 나란타 대학 마지막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바로 원나라로 오게 되고, 원나라에서 우리나라 지금의 이제 이 회암사 있잖아요. 회암사를 지공 스님이 이제 짓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 회암사 자체가 국형이 이 나란타 대학에 거의 국형이 비슷하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년 있다가 다시 원나라를 가게 되고, 원나라에 갔을 때 바로 이제 나홍 스님이 다시 이 지공 스님한테 이 불경을 공부를 하게 되고 법맥을 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지공, 나홍, 무학으로 이어지고, 조선 때는 바로 이제 함어득동, 그 다음에 신미, 학조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한글 창제와 보급의 신미 대사와 학조 대사 등이 깊이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BTN 불교TV가 영화 나란 말싸미를 방영하고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강흥사 주지 스님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학조 스님이나 신미 스님에 대한 것을 재조명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영화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시 이렇게 학조 스님이나 신미 스님을 연구하게 되고, 또 중세 국어를 다시 또 우리가 불교계에서도 연구하고 하면 바로 이제 훈민정음은, 한글 창제는 바로 스님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것이고. 스님, 불자들이 영화 나란 말싸미와 특집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스님께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란 말싸미 영화는 사실은 이제 이 옆에 있는 우리 조철현 감독이 이제 그동안 봤던 책들입니다. 이 책 자체가 저 많은 책을 다 연구를 하고 시나리오를 다 짠 겁니다. 픽션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넣고, 그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한 상황에서 이 나란 말싸미 영화를 이렇게 제작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세종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후대 대왕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는 겁니다. 성리학이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2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사실은 성리학이 정착이 되게 된 겁니다. 조선이. 그 이전에는 왕권에서 불교를 계속 신앙을 했었던 것이고, 일반 서민들은 거의 불교의 그 시스템대로 와 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맥락을 잘 이해를 못하고 나란 말싸미가 허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실은 사실을 근거한, 실록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나란 말싸미가 제작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동국학원과 인수합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육부의 합병 인가 절차 등을 거치면 동국학원이 운영하는 선화여고가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학교로 운영됩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어제 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학교법인 동국학원과 인수합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북 영천 선화여고를 운영하는 동국학원이 동국대의 무상기부 형태로 인수합병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합병 인가 절차와 법인 정관 개정을 거쳐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선화여고로 운영됩니다.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학교법인 건학위원회 출범 후 첫 인수합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2건학운동이 가시화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의 제1의 명문역으로 발전시키는데 동국대학교에서 물심양면으로 최대한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선화여고를 운영해 주신 동국학원 측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학원은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가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2010년 경북 영천의 선화여고를 인수한 뒤 운영해왔습니다. 선화여고는 1984년 개교해 지금까지 졸업생 6천여 명을 배출했으며 현재 15개 학급에서 학생 327명이 재학 중입니다. 동국학원 이사장 태관 스님은 선화여고가 대한민국 명문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국대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인적으로나 또 교육적 인프라가 풍부한 동국대학교에서 인수해서 운영한다니 향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동국대학 측에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동국학원이 동국대에 인수합병되면서 선화여고가 영천을 넘어 경북을 대표하는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덕숭총림 수덕사가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당 성우대선사 172주년 탄신다래와 역대 스님들의 합동다래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수덕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다래는 문도 대표 설정대종사의 헌양 헌달을 시작으로 덕숭총림 방장 다라 우송대종사와 수덕사 선덕스님들, 주지 정목스님과 제가불자들의 헌다로 이어졌습니다. 설정대종사는 70여 곳의 선원 개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찰에서 기행문과 결사문을 작성하는 등 경허스님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아직도 연구가 부족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경허스님 도의 행적과 수행의 행적, 진리의 행적을 다시 찾아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법문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분과 종교위원 4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날 사퇴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종교위원은 불교계 대표인 법만스님, 원불교 김선명 교무, 천주교 백종현 신부, 기독교 안홍택 목사입니다. 10월 말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공개를 앞두고 과감한 탄소중립안을 요구했으나 탄중위가 특정 분야의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고려한다며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법만스님은 탄중위가 민간의 목소리가 아닌 산업계의 의견에 더욱 동조한다며 탄중위 내부의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탄소 중립을 위한 연대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